네, 3포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김형일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증시와 또 종목들이 반응이 좀 딴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또 포인트 맞추고 계실지 저희 들어볼게요. 네, 원포인트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 보겠습니다. 지수 얘기해 볼 건데요. 코스피 3,000포인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오늘 보면은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 가나 싶다가도 다른 아시아 증시나 미국 선물 보면은 우리 시장이 나름의 또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마지막 관문 통과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증시는 사실 최근에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면서 이번에 또 이제 나온 이야기가 트럼프가 또 이제 이란을 공격을 하는 것은 승인을 했다. 약간 이제 또 이러한 이야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이제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란이 지금 현재 이 전쟁까지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이스라엘의 공중 전력에 대해서 대항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미 또 내부 평가 내에서는 이란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면전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나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현재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것 같고 이란은 그러다 보니까 물러날 수 없다. 항복은 없고 공격이 들어오면 보복은 한다 정도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정책으로 인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 3,000포인트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전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고 최근에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2,900에서 3,000포인트의 굉장히 중요한 매물 구간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일전에 우리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부양책이 펼쳐지는 시점 그러면서 신고가까지 찍었었던 지수 위치가 3,300선이었고 이제 이 3,000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3,000선 이상 즉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3,000선을 뚫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저께는 한 차례 소화를 해줬지만 실패. 그리고 오늘도 소화를 해줬지만 약간의 힘이 붙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여기서 뚫어줄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미리 예견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확연하게 상승 트리거가 필요한 구간인 거거든요. 상승 트리거가 필요하다라는 뜻은 우리 시장이 저가에서 박스권 돌파를 해줄 때 정책이라는 확실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박스권 돌파가 나왔던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도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확실한 호재거리 상승 트리거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그러한 이제 이슈가 나와주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수가 그 이슈에 따라서 확실하게 돌파를 보여주는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종목을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내일은 또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내일까지는 시장이 현재 구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주말간의 이슈가 또 이제 어떤 이슈에 나오느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저는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오래 기다릴 필요성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기점 위치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 3,000포인트를 뚫어줄 만한 호재거리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은 다음 주 중으로 3,000피 시대에 열릴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2,600에서 700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800까지 가는데도 속도감 있었고 900도 올라왔는데 같은 100포인트인데 참 3,000으로 가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전문가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마지막 그 트리거의 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쪽은 어떤 호재에 있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정책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포인트가 좀 맞춰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시장이 결국에는 상승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은 이제 이 정책 쪽으로 5,000포인트 혹은 상법 개정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이 이제 실시가 되고 나서 결국에는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지주사나 혹은 증권사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고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도 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이 쏠리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속성, 즉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구체화될 수 있는 어떤 정책안들이 나온다라든지 혹은 뭐 확실하게 이제 또 어떠한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든지 지금 현재 뭐 글로벌적으로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에 또 이제 FOMC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관세에 대한 압박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최근에 또 우리 시장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우리 국가 내의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책의 연속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법 개정 전에 좀 허겁지겁 움직이는 기업들 뭐 인적 분할이라던가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안이 3천 시대로 가는 어떤 열쇠가 될 것이다라는 시각으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2포인트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원전 기자재, 유리기판, 전략, 인프라.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고 오전 방송에서도 저랑 함께 하시면서 이 부분을 많이 보셨는데 전문가님 기대치 만큼 새 섹터가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올라갈 에너지가 충분한 섹터라고 보실까요? 네, 뭐 일단은 원전 기자재 쪽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 이 시간에 한번 또 이제 원전 쪽은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저번 주 이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약 56,000원 정도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신고가까지 가는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힘을 굉장히 갖고 가면서 후발주자를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도중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원전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접근하기에는 사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높은 가격대 구간이었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접근하는 것은 새롭게 이제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원전 기자재 쪽을 강조를 많이 드렸죠. 원전 기자재 쪽에서 저번 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두 다 저번 주에는 수급을 다 받아주는 움직임이 많이 나왔거든요. 즉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대장주가 확고하게 계속해서 수급을 받아주면서 신고가로 향해 가는 가운데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번 주에 일제히 다 수급을 강력하게 저점에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원전 기자재 쪽이 결국에는 저번 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원전 기자재 쪽이 수급을 저가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유력 섹터군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기자재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한번 힌트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수급이 강력하게 또 들어가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상승이 오늘 오후까지 연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드리는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올라간 종목보다 올라갈 종목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현재 시장은 무언가 이제 시장의 어떤 이 추가적인 돌파를 위해서 잠시 쉬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현재 구간에서 수급을 새롭게 받아주고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결국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번 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그림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원전 기자재 쪽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물량을 또 받아주는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원전 기자재 쪽을 강조를 드린 거였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수급별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 기술이 가장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주고 있고 순서대로 수급 받아주는 순서대로 또 이제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또 이제 특히나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게 유리기판이었죠. 저번 주에는 사실 조금은 잠잠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 주에 AI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유리기판 쪽도 굉장히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SKC, 뭐 그다음에 PIE 등등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접근을 해서 차익을 어느 정도 챙긴 종목군입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요일 날에 라스트 찬스 시간에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직접 뭐 안내를 드리기도 했죠.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는 같은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현재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SKC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모양을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 특히나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리기판 쪽은 여전히 물량이 살아있는 쪽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꾀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화요일 날에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안내 드리고 나서 4차 목표가 달성하고 이제 5차 목표가까지 안내를 드린 상황인데 최근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혹은 효성중공업 같은 그러니까 대장주를 접근하기에는 지금은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상대적으로 이제 기자재 쪽에서 무언가 또 이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뭐 재룡전기 혹은 일진전기 혹은 산일전기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마찬가지죠. 대장주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이 최근에 수급을 받아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즉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 후반부터 제가 완전하게 주목을 한 부분은 새롭게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쪽에 많이 집중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더욱더 이 부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을 때 결국에는 코스피가 무언가 이 매물 구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시장은 올라간 종목보다는 올라갈 종목 쪽에 더욱더 시선을 또 넘겨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인프라 하면 또 AI와의 동행이 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AI가 훨씬 시원시원스럽게 가고 있잖아요. 짧게 또 AI 쪽에 대한 코멘트 조금 주신다면은요. AI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순환매의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추가적인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네이버가 끌고 가 준 거고 네이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스소프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솔트룩스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AI 종목군들이 다 상승이 나오는 그런 이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AI 쪽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여주기에는 약간은 아쉬운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 흐름이 오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스소프트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어제 수급을 받아주기는 했는데 오늘 그 수급만큼 또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AI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수급을 받아준 쪽보다는 차익 실현이 나온 쪽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AI 쪽은 간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좀 선별이 필요한 섹터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수급을 받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나온 종목군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AI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잘 갈 수 있는 수급을 받아준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만약에 그런 선별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AI는 패스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주신 세 섹터에 저희도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넘어갈게요. 네, 3포인트입니다. 시장에 맞는 포트 조정이 중요한 시점이다. 뭐 빠르면은 다음 주도 이제 삼천시대가 개막이 된다고 하셨는데 삼천시대에 걸맞는 포트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방향성이 정해진다라는 것은 3,000포인트를 뚫고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장이 저점에서 고가 부근까지 굉장히 잘 올라왔죠. 잘 올라오는 와중에 생각을 해보면 주도업종, 조방, 원태
그리고 지주사, 증권사 이 종목들까지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고 최근에는 뭐 이제 뭐 AI나 혹은 뭐 컨텐츠 이런 쪽들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다 대부분 신고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원전 기자재 쪽도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고요. AI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죠. 네이버 초급등 나오고 지금 신고가 부분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 흐름. 방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풍산이 굉장히 양호하죠. 그러면서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잘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현재 신고가 부분에 어느 정도는 영역이 돼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어제 정도까지만 언급을 드리고 조선은 오늘은 아예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저가에서 잡을 기회 좋고 고가까지 급등 나왔고 현재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은 조선, 방산, 원전, 뭐 그리고 현재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태양광까지 주도 업종은 현재 싹 다 신고가라는 점. 그리고 증권사나 지주사 마찬가지로 모두 다 신고가의 영역에 있다라는 점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AI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지금 현재 차익 실현 나오고 있죠. 원전 기자재 현재 신고가까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움직임이 나왔었던 지역 카페 같은 경우에도 뭐 더즌 같은 거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또 상승이 나오다가 쉬어가는 흐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주도 업종이든 코스닥이든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의 영역에 도달을 해버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00포인트를 뚫고 간다라는 시나리오를 그렸을 때 현재 주도 업종이 더 힘을 내주면서 이 신고가를 끌고 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도 업종들이 신고가의 신고가 영역까지 가져야 추가적으로 지수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현재 반도체든 아니면 뭐 바이오든 지금 현재 이러한 수급들을 일제히 다 받아주면서 지수를 혼자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줘야 3,000포인트를 뚫고 가는 모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종목들을 어느 정도 이제 이 포트를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이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현재 다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신고가를 뚫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주도 업종에서 먼저 차익 실현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쪽에 지금은 포트를 많이 편성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원전 기자재를 저번 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대적으로 고점에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원전 기자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SKC 말씀드리면서 유리기판 쪽에 새롭게 수급을 받아줬다라는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이 일전에 이미 접근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쪽이 다른 재룡전기 같은 이러한 종목군이나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선 쪽에서도 일전에 삼성중공업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번 주부터는 하나오션 많이 강조를 드렸죠. 이랬던 것처럼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쪽에 지금은 포트를 많이 편성을 해 놓으셔야 다음 주에 혹시나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뚫고 가주면서 주도주가 더 활약을 해주면 금상첨화겠지만 혹시나 조정이 나왔을 때에도 타격이 크지 않게 대응을 통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나 이제 시장이 무언가 이 고점 딱 이 3,000포인트 매물대 구간에서 2번 정도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고 지금 내가 포트를 어떻게 조정을 해 놓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또 울고 웃는 자가 나뉘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3,000포인트를 뚫느냐 이 부분은 확신을 하기보다는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아직까지는 그러한 그림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방향성을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일단 포트를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쪽에 맞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0을 가든 못 가든 타격 없는 포트 저희 만들어 놓고 있을게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3,000이 가게 되면이라는 단서를 다셨는데 혹시나 좀 역시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고요. 에너지 소모가 많았던 쪽은 조금 패싱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향후 에너지를 더 응축할 수 있는 그리고 수급을 받아낼 수 있는 3,000패의 주인공들로 좀 포트 꾸려보자 이런 얘기 해주고 있네요. 네, 김형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